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지역구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권 텃밭으로 불리는 경기도 광주에서 60년 만에 야권 정당 후보로 당선되며 20대 국회에 당당히 입성한 뚝심의 정치인입니다. 새로운 광주의 시작을 외치고 계신 분이죠. 경기 광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전화 연결해서 20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병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는 참 다양한 이력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입성했는데요. 의원님 역시 어린이 도서 출판사 대표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동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이신데요. 어떻게 해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오랫동안 처음부터 출판업에 종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사이사이에 그 정계 입문 제의를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네. 당시에는 정치를 직접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함께 활동하면서 정치로 나간 주변 지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죠. 네. 그러다가 2000년 새천년 민주당 네. 처음 생길 때 그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그건 이제 그 전해 1999년에 국민정치연구회가 창립되면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김근태 선배하고 네. 함께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 그 새천년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2007년 그 김근태 선배께서 대선 출마를 하실 때, 네. 그때 이제 좀 돕겠다고 나섰지만 출마를 하지 않는 바람에 네. 또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직후에 정동영 선배로부터 이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네. 고민하다가 당시 이 개혁적 정권이 네. 다시 정권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주변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그냥 힘을 좀 보태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선 선대위원장을 할 사람조차 없는 아주 힘든 네. 지역인 경기도 광주에서 선대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이후로 3번 연속 출마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무엇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시민으로서 시대적 과제에 늘 관심을 갖고 고민했던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정치로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랫동안 준비하신 만큼 활발한 의정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의원님 모시고 이 질문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예. 그런데 출판사와 지역 서점을 살리겠다는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출판업계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때문에 이제 제도를 재정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도서정가제는 그 도서정가제가 왜 있어야 하는지 네.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네. 설명이 길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이제 지난 지금의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네. 다만 그 재정비 여부는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해야 할 텐데 대부분 정책이라는 것이 안정성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나. 무조건 재정비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출판업계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유통인데요. 이것도 네. 도서정가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홈쇼핑 등 공급받는 주체에 따라서 출판의 그 공급률, 네. 그 도서 공급률이 다 달라요. 네. 과거에는 80% 정도, 정가의 80% 정도의 공급을 했는데 네. 지금은 심하게는 정가의 30%, 그리고 많아도 정가의 70% 정도 공급하다 보니까 네. 출판사에서는 그 중간 유통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네. 사실은 좋은 책 만들기도 어렵지만 소비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좀 더 싼 값에 도서를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업계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모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유통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경기 광주는 최근 몇 년간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런 만큼 변화와 발전 가능성도 높은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자랑이라고 할까요? 소개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광주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근 7년간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15년째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시로 승격한 2001년과 비교하면 지금 그 2배가 넘는 32만 명에 달합니다. 네. 아무튼 인구가 늘어난 만큼 변화와 발전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염원도 상당한데요. 네. 일단 광주는 어떤 천혜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중심부에서 멀지 않으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아주 용이한데요. 네. 사실 오늘 오전에 내륙철도 관련 그 지역에 위치한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오고 뭐 기재부 차관 다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그 얘기 중에 수서와 광주 간 복선 전철이 완공이 되면 네.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뭐 그 수도권에서 충주, 문경, 거제 네. 이 모든 생활권이 2시간 안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예비 타당성을 수행하는 그 김기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소장과 뒤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무튼 조속한 개통을 위해서 애써줄 것도 부탁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 여주하고 원주 간 지금 철도 사업이 연결이 되면 네. 정말로 이 광주 수도권에서 광주를 거쳐서 거제도까지, 그다음에 경주까지, 신경주까지, 네. 그다음에 강릉까지 모든 게 2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광주는 앞으로 10여 년 후면 우리 단순히 경기 동부가 아닌 우리 중부 지역의 일종의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네. 광주에는 하여튼 살아서 숨쉬고 있는 아주 많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들이 있습니다. 네네.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다만산성도 있고, 그리고 왕실에서 쓰는 그릇을 진상하던 그 퇴촌 분원마을까지 네. 아직 아주 좋은 문화재가 있고요. 네. 또 토마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많은 네네.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며칠 전에도 토마토 축제가 있어서 그랬군요. 수도권 네. 시민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네. 아무튼 그 무엇보다도 이제 철도를 통한 교통 예.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의원님 지역구를 비롯해서 경기도권의 수건 과제가 바로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들었는데요. 예. 의원님께서도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이 수도권에서 특별히 이 제재를 받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잘 모르는데요. 네. 이 수도권에 수많은 규제가 있지만 가장 정비가 필요한 것이 우선 수도권 정비 계획법입니다. 네. 30년도 더딘 1982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이 규제로 인해서 광주는 자연 보전 권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큰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규제로 인해서 광주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4년제 일반 대학이 들어올 수 없는 5개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때문에 난개발이 더 심화되고 있어요. 네.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낡은 규제가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의 수도권 지역의 양극화 현상도 매우 심각합니다. 네. 더불어 가지고 우리 2,500만 수도권 시민의 맑은 물을 주고 있는 팔당 취수장에 의한 규제도 지금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팔당 취수장이 사실은 90년대 2급수로 내려가 가지고 2012년까지 거의 12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아직도 네. 1급수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2020년까지 수조 원 예산이 투입될 계획인데요. 이건 단순히 그 규제 차원을 넘어서 2,500만 수도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는 팔당 상수원의 취수원이 네. 어디쯤에 위치해야 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취수원의 문제와 함께 그 지역 인근의 수도권 규제도 다시 정비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만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1호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고요. 예.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인지 주요 내용과 더불어서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기대 효과를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아마 낙후된 수도권 여타 지역에 숨통을 트줄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가 1호로 준비한 이유입니다. 네. 우리 고도 경제성장기였던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네. 인구나 산업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인데요. 그동안 30년 동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경제력이 수도권의 특정 지역으로만 집중이 되었고 수도권 내에서는 오히려 지방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생겼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법률의 목적 자체가 비수도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체 수도권 지역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목적은 수도권 규제인데 내용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한다면 모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정하는 목적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각 지역 사이의 불균형도 해소하는 해소할 수 것으로 있는. 그렇게 네.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20대 국회에서 의원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의정 활동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그 상임위 명칭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사실 국민의 안전, 우리 정부가 그리고 나라가 존재하는 한 가장 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안행위 활동의 목표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 예를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구는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대개 도로라 하면 인도와 차도가 합한 건데요. 네. 저희 지역에는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예. 어째서 그럴까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도농복합 지역이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네. 그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없는 곳에 학교도 만들어지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주변에 인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네. 아이들 통학하는데 매우 위험하고 그래서 지난번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얘기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지역만 우선 생각하고 이런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안전처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그 안전처 장관께서도 과거 태능 출신이어서 본인도 잘 안다고 하시면서 네. 이번에 아예 그 초등학교 교문에서 500m 1km 사이에 인도가 없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전국의 전수조사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전수조사 중인데 8월 말까지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경기도 광주에서 야권 정당 후보로서 60년 만에 되셨는데요. 그런 만큼 하고 싶은 것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것만큼은 꼭 해내겠다 하는 의정 활동 목표와 계획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은데요. 네. 구체적인 그 얘기 다 드릴 수는 없고 네. 아무튼 제가 광주에서 10년 세월을 우리 시민들과 너른고을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어느 정도 그 정치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외에서. 그렇지만 원내에 들어와 보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정치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더 넓게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도 그렇고 이제 오늘로 52일째인가요? 53일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공부도 하고 있고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앞으로 4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할 자신이 있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앞으로 국회에서 하고 싶은 건 제가 그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했던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들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신명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4년 후에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네. 4년 전 처음 소병훈을 국회에 보냈을 때와 4년 후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보는 소병훈이 똑같다. 네. 처음과 끝이 똑같은 정치인 이렇게 담고 싶은 게 제 희망입니다. 네. 경기도 광주의 발전은 물론이고 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